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기후 변화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 격리를 한다고 해서 더 증가가 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사건건 오늘은 농민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호 해설위원이 만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라북도 정읍에 다녀오신 거군요. 네, 전북 지역이 우리나라의 충남, 전남 다음에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한 곳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민들이 쌀값 하락에 대해서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네. 자, 9월 달에는 논을 갈아엎는 풍경도 있었고, 이번에는 아까 영상 보니까 나락을 쌓고 있어요? 네, 전북 정읍시에서 나락 쌓기 시위가 열렸는데요. 그때 한번 그 당일날 한번 다녀왔습니다. 네. 화면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신태인읍 사무소인데요. 지난 화요일 이른 아침부터 농민들이 추수한 벼에 나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루의 무게가 800kg인데 이날 쌓은 자루가 100개입니다. 무게로는 80톤이나 됩니다. 이날 정읍시 16개 읍면동에서 이 같은 나락 쌓기 항의가 벌어졌는데요. 농민회장 만나서 직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나락을 오늘 정읍시의 읍면동 사무소 앞에다가 쌓아 놓으셨는데 왜 쌓아 놓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쌀가격이 거의 뭐 한 15%에서 20% 정도 소득 측면에서 감소가 됐고, 그리고 지금 올해 연도에는 또 생산량이 또 거의 20%에서 25%가 통계청에서는 뭐 2% 정도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통계청이 아니라 경작하고 수확하는 농민들이 더 잘 알죠. 사실상 그 통계청에 나온 그거는 거짓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16개 읍면동 지회에서 읍면사무소에 지금 적재를 뭐 100백씩 그 800kg 기준해가지고 100백씩 적재를 하기로 지금 해서 오늘 지금 적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11월 16일 날 전국대회가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고, 정읍에서는 또 11월 16일 이전에 적재를 갖다가 시청에다가 800kg짜리 1000백을 적재를 하려고 지금 저희 농민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생산량 감소에 대한 통계청 통계도 좀 믿지 못하고 계시네요. 자, 농민들이 보는 쌀 가격 하락 원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소비량 감소 때문에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농민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은 아직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쌀 의무 수입화 정책인데요. 2015년부터 우리나라가 미국산 쌀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40만 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수입하더라도 시장에 풀지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나락 가격이 하락되는 것은 지금 현재 쌀이 재고가 지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은 거의 한 95% 정도 생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재고가 남는 것은 그 TRQ 쌀이라고, 그 물량이 거의 저희가 생산되는 게 380만 톤이 전국에 생산되거든요. 근데 거의 40만 톤 정도가 이렇게 TRQ 물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재고로 남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입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가격이 폭락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중에서 쌀을 사들여서 비축하는 이 시장 격리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역시 문제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쌀 가격이 상승이 되게 되면 또다시 그놈을 시장 격리한 놈을 시중에 정부 측에서 상인들에게 풀어버립니다. 이걸 풀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쌀 가격이 인하돼 버리죠. 그래서 시장 격리하는 문제가 거기서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5년을 한다든지 10년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정확히 거기에 양국별에 명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랬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쌀 가격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수매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시장경제제도는 양곡관리법 제16조 4항에 있는 부분인데요. 생산량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하거나 가격이 전년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이제 의무적으로 사가지고 유통하지 않게끔 네. 이렇게 하는 제도인데 현행법에는 이게 매입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정부 재량인데 지금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돼 있거든요. 매입해야 한다 정도로 네. 돼 있는데 이 민주당이 통과를 시키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매입한 다음에 나중에 쌀값 떨어지면 시장에 풀어버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쌀값이 조금 오르는 기류만 있어도 시장 격리했던 거를 풀면 쌀값은 또 떨어지고 결국 농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건데 여당은 근데 이거 강화하는 거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 의무화하면 시장경리 의무화하게 되면 농민들이 쌀값이 안정되기 때문에 농사를 계속 짓거나 아니면 밭농사 짓는 사람들도 야 이제 농농사 한번 져볼까? 폭락도 안 되고 안정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더 계속화되고 그러면 쌀값이 더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여당과 또 시장경리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네. 자, 농민들 생각 어떤지 좀 들어볼까요? 시장경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논농사 지으신 분들이 계속 논농사를 짓고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쌀 재배 면적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쌀값 가격은 언제든지 폭락할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농토는 가면 갈수록 지금 보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토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기후 변화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 격리를 한다고 해서 더 증가가 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그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저 생산량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양이 생산되는 것이지 더 이상의 시장 격리를 한다고 해서 더 증가가 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팽팽하네요. 시장 격리에서 계속 쌀 가격을 떠받치고 있으면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농민들이 쌀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것이다. 경작 면적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정치권 보수 세력 그쪽의 이제 입장인데 네, 그렇죠. 현장에서는 농민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논농사 대신 다른 농사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는 언뜻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농민들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논농사에서 밭농사로 전환하게끔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놓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 네. 정부 대책이 그때그때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2018년에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실시가 됐습니다. 이게 근데 3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속 하다가 밭작물 갔다가 또 지원 안 해주면 또 어떻게? 뭐 이런 걱정들이 계속 있는 건데요. 한번 농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쌀 재배 면적이 여전히 예전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 가격 하락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 작물로 해서 다른 작물을 갖다가 전환을 시켜가지고 정부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간에 문재인 정부 때에 한 3년 정도는 실상 대체 작물을 갖다가 시행한 반면에 3년 하고 난 이후에 있어서 그거를 접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죠. 중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지원도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원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중단해버렸기 때문에 대체 작물을 갖다가 경작하지 않는 그러므로 해서 그거를 또다시 벼를 재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상 정부 측에서는 지금 현재 재고량이 많이 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지원을 좀 받아서 대체 작물을 심으려고 해도 이게 소득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쉽사리 밭농사 전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실상 밭농사도 지어보고 논농사도 지어봤습니다. 근데 사실상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그 기계화로 했을 때는 소득이 감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밭농사 같은 경우는 수작업이 굉장히 좀 많이 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밭농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수매한다든지 가격을 최저가를 맞춰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 때는 밭농사는 거의 그 홍이 대체 작물이 아니라 배추나 무나 뭐 이런 것들을 심었을 때에 가격이 폭락돼 가지고 보장을 아니 소득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다 트랙터로 갈아엎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저거 뉴스에서도 저런 영상 정말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밭 갈아엎는 그 안타까운 농민들.
근데 기계화 문제도 밭농사 전환하는데 좀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논농사는 거의 100% 가까이 기계화가 돼 그렇죠. 있습니다. 이양기로 심고 콤바인으로 예, 다 사람 다루고. 손이 많이 안 가는데요. 네. 대신 밭농사는 기계화율이 한 60%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밭농사로 전환하고 싶어도 또 농기계를 전부 다 바꿔야 되고요. 또 있는 농기계 팔고 새로운 농기계 사야 되는데 이게 돈이고 또 전환한 다음에 밭농사는 저장성이 좀 없기 때문에 저온 저장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또 돈이고 결과적으로 돈이 또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밭농사 전환도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영세 농가가 독자적으로 밭농사로 대규모로 전환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이거는 자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결국에는 정부가 뭔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그게 농민들 주장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그러면서 또 재정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묘수를 또 찾아야겠네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경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가을날 만끽하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4시엔 사사건건.